이번 동영상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 여러 개의 종류 중에서 7번째로 전미사 need를 소개하겠습니다. 전미사 need는 형용사를 명사로 변환해주는 전미사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 need로 끝나는 중요한 명사들 9개 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미사 need는 주로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clumsy 하면 서투른, 손재주가 없는 그런 형용사인데 이거의 명사가 이제 clumsiness 해서 서투름, 손재주 없음 이런 명사가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kind, 친절한 이런 형용사를 이제 ness를 붙여서 kindness 하면 친절, 친절함 이런 명사가 되겠죠. 또 mad, 미친, 미치도록 화가 난 이러한 형용사를 또 ness를 붙여서 madness 하면은 광기, 정신 이상 이런 명사가 되고요. 또 polite, 예의 바른, 공손한 이런 형용사에 ness를 붙이면 politeness 해서 예의 바름, 공손함 이런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ness는 추상적인 개념을 형용사에서 명사로 변환해서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그런 명사로 바꿔주는 전미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명사입니다. aptness인데요. aptness는 형용사 apt에서 나온 명사인데 형용사 apt는 적절한 이란 뜻도 있고요. 또 어떤 경향이 있는, 뭐뭐 하기 쉬운, 또 소질이 있는 이런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명사가 aptitude 해서 소질, 적성 이런 명사가 있고요. 또 aptness 해서 적합성, 또 성향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aptness는 적합성, 성향 이런 명사가 되고요. apt의 부사인 aptly 하면 적절하게 라는 뜻이 됩니다. apt는 우리가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 어떤 관용 표현인데요. be apt to 해서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기 쉽다 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be apt to 하면 이제 하기 쉽다, 하기 쉬운 경향이 있다 하는 거니까 예문을 보면 She is apt to raise her voic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요. raise가 올리다입니다. 그래서 her voice, 그녀의 목소리.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목소리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 쉽게 목소리를 높인다. 쉽게 큰 소리로 소리를 낸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be apt to 하면 또 비슷한 뜻이 tend to가 있습니다. 하는 경향이 있다. tend가 어떤 경향이 있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또 tend에 대해 설명을 하겠는데 예문을 보면 They tend to buy cheap processed foods 해서 They tend to 했으니까 그들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buy, 사다. cheap은 싼, 싸구려고요. processed는 가공된, process가 된 해서 processed, 가공된 foods, 음식들. 그래서 그들은 싼 가공된 음식을 사는 경향이 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 apt to, tend to 같은 뜻을 쓰고 있고요. tend는 경향이 있다 했으니까 이거의 명사는 tendency 해서 경향 이런 뜻입니다. tend에는 또 경향이 있다는 뜻 외에도 돌보다 하는 중요한 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tend가 이제 어근으로 쓰이는 다양한 단어들도 좀 이따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tend,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tendency, 경향이란 명사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appropriate 하면은 적절한 이란 뜻이고요. 앞에 in이 붙어서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inappropriate 하면 적절하지 않은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apt가 적절한 뜻이 있으니까 비슷하게 appropriate 해서 적절한 이런 비슷한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또 적절하다 하면 이제 suitable 이란 단어가 생각나는데요. 일단 suit에서 나왔습니다. suit는 명사로 정장, 우리 수트 한 벌 차려입다 할 때 그 수트입니다. 옷 한 벌.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동사로 이제 어울리다, 맞다, 적합하다 하는 그런 뜻의 동사도 되고요. 그래서 suitable 하면 적합한, 어울리는 이란 말이 됩니다. 반대말을 뜻하는 거는 이제 on을 붙여서 unsuitable 하면은 적합하지 않은, 어울리지 않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apt가 그래서 또 apt를 써서 어떤 단어가 또 있냐면 adapt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소개를 했었죠. adapt. 맞추다, 적응하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만들다
했으니까 적응하다가 됩니다. adapt 해서 adaptable 하면 이제 적응할 수 있는 adaptation 이런 명사는 이제 적응이 되겠죠. apt를 어근을 해서 adapt 적절하게 만들다 해서 적응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조금 전에 tend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도 있고 또 돌보다 하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돌보다 하는 뜻을 어근을 해서 다양한 단어들이 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attend가 있는데요. attend는 몇 번 소개를 했었습니다. 참석하다는 뜻도 있고요. 또 주의를 기울이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돌보다에서 나온 주의를 기울이다 하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attend에서 주의를 기울이다 하는 뜻에서 출발한 파생어들이 attentive 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그 다음에 배려해주는 하는 형용사가 있고요. attention 명사입니다. 주의, 주목 그 다음에 군대에서는 뭐 차렷 하는 그런 뜻의 명사가 되고요. 또 여러 사람들 모였을 때 자 주목하세요 할 때 attention please 뭐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 그죠? 주목 여기 주목해 주세요 할 때 attention please 이렇게도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attention 하면 또 많이 쓴 그 관용 표현이 pay attention to something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이다 하는 관용 표현이 있죠. pay attention to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하는 이런 관용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bartend가 있습니다. bar가 술집의 bar입니다. 그래서 bartend 하면 bar를 돌보는 사람 해서 bar에서 뭐 음료수 이런 술 같은 거를 만들고 제공하는 사람 제공하다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나온 명사가 bartender입니다. bartender는 아시겠죠? 그 술집에서 이렇게 바에서 그 술을 더 만들어주고 주문도 받고 뭐 이런 사람 bartender가 있고요. 그 다음에 contend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투다, 경쟁하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명사가 contender 하면 도전자가 되고요. 경쟁하는 사람 도전자. contention 하면 이제 논쟁, 말싸움, 말다툼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extend가 있습니다. extend도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요. ex가 이제 밖으로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더 길게 만들다, 연장하다, 확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extend, 늘리다.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extensive 해서 광범위한, 범위가 넓은 extensive. 그 다음에 extent라는 명사가 있고요. 규모, 어떤 정도. 그 다음에 확대란 뜻은 extension 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extend에서 extensive 형용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extent, 어떤 규모, 어느 정도로까지 할 때 extent. 그 다음에 확대는 extension 있습니다. extend는 밖으로 뽑아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으로 압축시키는 intend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도하다, 뜻하다. extend는 x는 밖으로고 intend 할 때 e는 안으로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intend는 의도하다, 뜻하다.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intensive, 안으로 몰리는 집중적인, 격렬한, 약간 뜻이 좀 다르게 들리죠? intensive, 집중적인, 격렬한 이런 형용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도하다, 뜻하다에서 나온 명사인 의도, 의사 하는 intention, 뭐뭐 할 듯 하는 그런 intention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retend에서 뭐뭐 인척하다 하는 그런 동사도 있습니다. pretend. 그래서 여기서 나온 명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pretense 해서 인척함, 뭐뭐인 듯 인척하는 것. 그 다음에 가식, 변명하는 것이 pretense. 그 다음에 pretension 하면 허세, 가식 이런 명사가 있습니다. 이번 단어는 acuteness인데요. acuteness 이 명사는 acute란 형용사에서 나왔습니다. acute 형용사는 뜻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극심한 이란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질병이 급성인, 병이 갑자기 확 심해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급성인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극심한에서 나온 부사가 acutely가 있고요. 그 다음에 acuteness가 이제 명사로 날카로움, 격렬함입니다. acute 발음 해보면 뭔가 cute 하면서 좀 날카롭게 들리는 소리가 있죠. 그래서 날카로운 뜻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뜻으로 있는 단어가 이제 keen이 있습니다. keen, 간절한, 예민한, 날카로운. 이거의 부사는 keenly가 되겠고요. 또 날카롭고 예리한 하면 딱 생각나는 단어가 sharp가 있죠. sharp. 그 사람 참 sharp해 할 때 그 sharp입니다. 부사는 sharply
그 다음에 명사는 sharpness. 그래서 부사는 날카롭게, 예리하게. 그 다음에 sharpness는 예리함, 날카로움 이란 명사가 되겠고요. 이거의 동사를 만드는 en을 붙여서 sharpen 하면 날카롭게 하다, 칼날을 갈다 뭐 이런 뜻도 됩니다. 그 다음에 acute가 질병의 급성인이라고 말을 드렸는데요. 그거의 반대말인 만성적인, 우리 만성 질병 할 때 그 만성적인이 이제 chronic이 있습니다. chronic 하면 앞에 있는 chron이 어떤 시간을 뜻하는 어근입니다. 그래서 chronic 하면 여기서 나온 또 파생어가 chronometer 해서 뒤에 있는 미터가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시간 기계라서 정밀하게 시간을 측정하는 기계, 아주 정밀 시계를 chronometer라고 합니다. 그래서 chronic은 만성적인이니까 급성으로 하는 acute하고 반대말이 되겠고요. 일전에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SARS로 한번 큰 어려움이 있었죠. 그 SARS가 뭐의 약자냐면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SARS에서 SARS라고 했는데요. Severe는 극심한, 심각한 이란 형용사고요. 이거의 부사가 severely, 심각하게. 그 다음에 severity, 명사인데요. 가혹, 엄격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severe 하면은 반대말이 이제 온화한, mild 하고 좀 반대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severe, SARS 할 때 severe acute 했으니까 그 acute는 아까 질병의 급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respiratory 했는데 이것은 이제 호흡에 관련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respiration 하면 호흡, 숨 쉬는 거 있잖아요. 호흡이 되겠고요. respirator 하면은 숨쉬게 하는 장치, 기계, 호흡 장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respiratory 하면 이제 호흡에 관련된 호흡 기관에. 그래서 SARS는 심각한, 극심한 acute 급성의 호흡기 증후군, 신드롬이 증후군입니다. 그것이 약자가 이제 SARS였습니다. 이번 단어는 alertness입니다. alertness는 이제 명사로는 경계, 주의, 조심하는 alert, 그 다음에 형용사로는 주의하는, 예민한, 기민한 이란 뜻을 가진 alert에서 나온 명사가 alertness 해서 빈틈없음, 그 다음에 조심성이 있음, 아주 딱 나를 세우고 딱 주위를 둘러보고 경계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걸 이제 alertness라고 합니다. 우리 red alert 하면 적색 경보 이런 뜻을 쓰고요. 우리 뭐 하면은 뭔가 위험에 닥쳐가 하면 삐뽀 하면서 빨간불이 반짝반짝 하면서 적색 경보가 막 울리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red alert, 적색 경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보, 경고 이렇게 하면은 알람이 있죠. 알람. 경고 또는 경보 해서 알람이 있고요. 명사로는 이제 그렇고 동사로는 경보를 울리다, 경고하다 하는 알람이 있습니다. alarming 하면은 이제 염려스러운, 경보를 막 울리는 염려스러운, 뭔가 경보를 막 울리니까 야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좀 염려스러운 그런 형용사가 되겠고요. 비슷한 말로 이제 warn이 있죠. warn, 경고하다. 여기서 나온 명사가 warning, 경고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aware가 또 생각나는데요. aware는 이제 알고 있는, 내가 인지하고 있는, 이미 눈치채고 있는 이런 형용사입니다. aware. 여기서 나온 명사는 awareness, 이제 알고 있음, 의식하고 있음, 의식 이런 말이 되겠고요. unaware 하면은 내가 모르고 있는, 알지 못한 뭐 이런 뜻입니다. 알고 있지 못한, 앞에 un이 있으니까 aware하고 반대말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 다음에 beware가 있는데 aware 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제 beware가 있습니다. beware는 조심하다입니다. 집에 개조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고 문구는 beware of the dog 하면은 개 조심하십시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말로 그냥 개조심 이렇게 적는데 영어로는 beware of the dog 하면 개를 조심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attend를 한번 설명했었죠. attend, 거기에서 나온 형용사 attentive 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하고 좀 비슷한 뜻이 되겠고요. caution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단어죠. 이제 조심.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cautious, 조심스러운, 조심하는, 신중한. 그 다음에 wary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경계를 하는, 조심하는. 여기서 나온 명사가 wariness 해서 경계심
이란 명사입니다. 이번 단어는 attractiveness입니다. 동사 attract, 마음을 끌다에서 나온 명사가 되겠고요. attract는 푸른색으로 표시한 attract가 끌다 하는 뜻을 가진 어근이 됩니다. 그래서 attract는 마음을 끌다 이고요. 형용사가 attractive, 마음을 끄는, 매력적인, 그 다음 명사가 attractiveness, 매력이란 뜻입니다. 매력하면 또 생각나는 단어가 charm이 있죠. charm, 매력, 매혹. 형용사는 charming, 매력적인, 멋진, 매혹적인. 그 다음에 관련돼서 생각나는 단어가 adore가 있습니다. 아주 좋아하다, 흠모하다. 그런 adore라는 동사에서 나온 형용사가 adorable, 사랑스러운. 아기가 아주 이쁘고 사랑스럽고 막 그럴 때 adorable baby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명사가 adoration 해서 숭배, 흠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관련된 단어가 appeal 있는데요. appeal 하면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선 간청, 간절하게 부탁하고 하는 호소하는 뜻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재판에 재판을 청구해 주십시오 할 때 뭐 그런 어필을 한다든지, 또 매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섹스 어필이 있다 할 때 그 어필이 됩니다. 동사로는 간청하다, 마음에 호소하다 하는 뜻을 가진 동사가 되겠고요. 마음에 호소하다 하다 보니까 appealing 하면 이제 마음에 호소하는, 그 다음에 매력적인, 내 마음을 딱 건드리는 거죠. appealing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말은 이제 싫어하다, 좋아하지 않다는 dislike가 있겠고요. 증오하다 하는 hate, 명사는 hatre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질색하다 하는 loath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끌리고 매력이 있고, 이거 반대로 이제 경멸하고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contempt 해서 경멸, 무시, 모독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contemptible 해서 경멸받을 만한 이란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단어죠. despise, 경멸하다, 멸시하다 이런 단어도 있고요. 또 경멸하고 멸시하면 disdain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멸, 무시, 모독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contempt, despise, disdain 이렇게 있습니다. disdain은 명사로서 경멸, 멸시도 되고요. 동사로 경멸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disdainful 해서 무시하는, 경멸적인 이란 형용사가 있습니다. 관용적인 표현은 look down to 하면 아래로 깔보다 하는 말이죠. 반대 쓰는 표현은 look up to, 위로 쳐다보는, 존경하는. 그래서 look down to 하면 다 경멸하고 무시하는 거고요. look up to 하면 respect죠.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하는 그런 관용 표현들입니다. 조금 전에 attract를 설명하면서 attract가 끌다 하는 뜻을 가진 어근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단어들 좀 보겠습니다. 일단 trac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traction은 견인, 끌기입니다. 우리 자동차 고장났을 때 견인차가 와서 자동차를 끌고 가잖아요. 그 견인차 할 때 그 견인이 이제 트랙션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영어로는 그 견인차를 토잉카라고 하는데 견인이라는 뜻이 이제 끌기다 하는 걸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트랙션이 이제 견인, 끌기. 여기서 나온 비슷한 단어들이 이제 트랙터, 우리 농기계 그 트랙터 아시죠? 그 트랙터가 있고요. 끌고 다니는 기계 트랙터. 트랙티브 하면 당기는, 견인하는, 끄는 이란 뜻의 형용사고요. intractable 하면 in이 반대를 뜻하는 거고요. tractable, tract 할 수 있는 반대말이니까 끌고 갈 수 없는, 그래서 다루기 힘든. 내가 끌면 끌려와야 쉬운데 내가 끌어도 끌려오지 않는 거니까 다루기 힘든, 그런 뜻으로 이제 intractable 이란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ract를 이제 또 다른 단어들 보면 이제 그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 단어인데요. abstract가 있습니다. abstract는 이제 명사로는 개요가 되겠고요. 개요, 대략적인 이제 아웃라인을 말하는 개요. 그 다음에 형용사로는 추상적인. 그 다음에 abstract 해서 강세가 뒤로 가면 추출하다, 뽑아내다. 그래서 abstract 하면 이제 개요, 그 다음에 추상적인이라는 형용사가 되고요. abstract 하면 동사로서 뽑아내다, 추출하다 이런 동사가 됩니다. 동사 abstract에서 나온 명사는 이제 abstraction 해서 추출, 그 다음에 추상적인 관념 이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abstractly 하면 추상적으로 하는 그런 부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tract로 끝나는 단어는 이제 contract가 있습니다. contract는 계약이라는 뜻이고요. 또 contract 하면
계약하다라는 동사도 되고 또 수축하다 막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육 같은 것이 막 수축하고 할 때 contract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거의 명사가 이제 contraction 하면 수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istract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다. 내가 어떤 어딘가에 주의를 좀 집중하고 싶은데 누가 와서 자꾸 신경을 거슬리게 만들고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distrac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주의를 산만하게 하다. 명사는 distraction 해서 주의 산만이라는 명사가 있겠고요. 이거의 반대말은 distract의 반대말은 이제 concentrate 집중하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뽑아내다, 추출하다라는 동사인 extract가 있습니다. 앞에 abstract도 추출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제 뭔가에서 뽑아내고 추출하는 때 extract가 있는데요. 이거의 명사는 extraction 해서 추출, 뽑아냄 이런 명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tract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철회하다, 취소하다, 다시 집어넣다 하는 그런 동사가 되겠고요. 이거의 명사가 retraction 하면 이제 철회, 약속을 했다가 약속을 다시 아니야 하고 나 그거 안 할래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철회하는 retraction. 그 다음에 형용사는 retractable 하면 이제 철회할 수 있는,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 뭐 이런 형용사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 같은 고양이들 보면 발톱이 나왔다가 들어갔다 막 하잖아요. 그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발톱,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거를 retractable 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ubtract가 있는데요. subtract는 빼다입니다. 더하기 빼기 할 때 빼다. subtract. 그 명사가 subtraction 해서 덧셈 뺄셈 할 때 뺄셈, 빼기, 공제하기, 제하기 뭐 이런 명사가 되겠고요. 형용사는 subtractive, 빼기의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이번 단어는 awfulness인데요. awfulness는 오우라는 단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오우는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명사로는 두려움, 경외심 이런 뜻을 가진 명사가 되고요. 동사로는 경외심을 느끼게 하다 하는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우에서 나온 형용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좀 좋은 뜻으로 awesome 해서 멋진, 대단한 이건 좋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쁜 뜻으로 쓰이는 형용사는 awful 해서 끔찍한. 그래서 오우에서 나온 형용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awesome, 하나는 awful. 하나는 awesome은 좋은 뜻이고요. awful 하면 끔찍한 나쁜 뜻입니다. 그래서 awful이란 형용사에서 나온 명사가 awfulness 했으니까 명사의 뜻은 끔찍함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ow 하면 이제 관련된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요. 우선 amaze, 놀라게 하다라는 동사가 있죠.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현재 분사, 하나는 과거 분사에서 하나는 능동형, 능동의 뜻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수동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amazing 하면 멋진, 대단한 이란 능동의 뜻이고 amazed 하면 놀란 이란 수동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mesmerize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사람의 혼을 쏙 빼놓다, 넋을 빼다 하는 뜻입니다. mesmerize. 여기서 나온 형용사도 두 개가 있습니다. mesmerizing 이란 능동의 뜻이 있고 mesmerized라는 수동의 뜻이 있습니다. 능동, 수동의 뜻은 이제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wonder가 있죠. 명사로는 경탄, 경이, 경이로움 할 때 wonder.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wonderful, 경이로운, 아주 멋진이 되겠고요. wonder는 동사로서 또 궁금해하다,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하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appall 이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오싹하게 하다, 소름 돋게 하다 하는 appall 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온 형용사가 능동형과 그 다음에 수동형 두 개가 있죠. appalling 해서 소름 끼치게 만드는, 소름 끼치는, 오싹하게 만드는 appalling이 있고요. appalled 하면 이제 수동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read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명사로는 두려움, 동사로는 두려워하다 해서 dread가 있습니다. 형용사는 dreadful 해서 두려운 이런 형용사가 되겠죠. 비슷하게 dread, dreadful 하고 뜻도 비슷한데 fear, 공포죠. 겁, 무서움. 그 다음에 형용사가 fearful 해서 무서운. dread, dreadful, fear, fearful 뜻이 비슷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horror가 있습니다. 공포, 경악 하는 horror. 그래서 이거의 형용사는 horrible. 이거는 지긋지긋한, 끔찍한, 아주 안 좋은 뜻이죠. 그 다음에 동사는 horrify, 몸서리치게 만들다 하는 그 horror에서 나온 형용사가 horrible, 이거의 동사 horrify, 끔찍하게 만들다, 몸서리치게 만들다 하는 그런 파생어가 있고요. horror하고 비슷하게 딱 연관되는 게 terror가 있습니다. terror, 두려움이란 말도 있고요. 우리 테러리스트들이 어디선가 자폭 테러를 했다 할 때 그 테러 있잖아요. 그 테러입니다. 그래서 테러, 형용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뜻이고요. 하나는 나쁜 뜻. 그래서 terrible 하면 끔찍한, 안 좋은 뜻이고요. terrific 하면 아주 멋진, 좋은, 이란 뜻입니다. 마치 오처럼 오에도 형용사가 두 개 있었죠. 좋은 뜻과 나쁜 뜻. terror도 좋은 뜻과 나쁜 뜻이 있는데 나쁜 뜻이 terrible, 좋은 뜻은 terrific. 그 다음에 terrify가 이제 동사가 무섭게 만들다 하는 그런 동사가 있습니다. 이번 단어는 boldness인데요. 이거는 형용사 bold, 대머리의 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에서 나온 명사가 boldness입니다. 그러니까 대머리가 되겠죠. 서양인들 보면 젊은 나이에도 대머리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일부러 막 머리를 밀고 다녀요. 왜냐하면 좀 대머리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털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좀 보기 싫으니까 그냥 아예 밀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면도하다가 이제 shave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면도칼이 razor입니다. 면도기. 그 다음에 면도기에 있는 칼날을 이제 blade. 뭐 면도기뿐만 아니고 칼에서 그 칼날을 blade라고 합니다. 머리를 밀고 하니까 갑자기 이 단어가 생각납니다. shave, razor, blade. 그 다음에 이제 사람 그 머리 했는데 사람의 신체에 대한 단어를 몇 가지 좀 더 추가를 하면 일단 남자의 가슴은 chest라고 하고요. 여자의 가슴은 breast라고 하는데 모유 수유 있지 않습니까? 아기를 그 우유를 먹이지 않고 그 모유 수유를 할 때 그 모유 수유를 breastfeeding이라고 합니다. feed가 먹이다잖아요. 그래서 가슴으로 먹이기 해서 breastfeeding이 모유 수유가 되겠고요. 여자의 가슴은 breast라고 한다 하면 아시면 되겠고요. 유방암 같으면 이제 breast cancer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젖꼭지는 nipple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배, 복부는 abdomen 또는 belly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배꼽을 이제 그래서 belly button이라고 하기도 하죠. 버튼이 단추인데 배에 있는 단추라고 해서 belly button을 이제 배꼽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tum이라고 하기도 하죠. 배를. 그래서 abdomen 또는 belly 또는 tummy 이렇게 배를 배나 복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등은 back이고요. 엉덩이는 hip이죠. 그 다음에 다리를 보면 다리 전체를 leg라고 그러고 허벅지를 thigh. 그 다음에 무릎은 knee. 더 내려가서 종아리는 calf라고 하는데 이때 L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모음 A하고 붙어서 모음을 길게 끌어주고 L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calf가 아니고요. calf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이제 발목이 있죠. ankle.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발, foot가 되겠습니다. 발에 있는 발가락은 toe라고 하고요. 손가락은 finger인데 발가락은 toe라고 합니다. 발톱은 toenail. 네일을 붙여서 toenail 하면 발톱이 되겠고, 그 다음에 큰 발가락 하면 엄지발가락이 되겠죠. big toe. 그 다음에 작은 발가락 하면 새끼발가락이 되겠죠. little to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번 단어는 boldness인데요. boldness는 형용사 bold, 대담한, 뚜렷한 이런 형용사에서 나온 부사가 boldly 해서 대담하게, 과감하게 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또 boldness 하면 명사로서 대담함, 뻔뻔함 이란 명사가 되겠습니다. 앞에 대머리 할 때 bold하고 조금 발음이 다릅니다. 근데 거의 비슷하게 들리죠. bold 해서 대담한, 뚜렷한 이런 형용사가 있고요. 생각나는 단어가 dare가 있습니다. dare에서 감히 뭐뭐 하다.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daring, 대담한, 위험한, 뭔가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대담하게 감히 뭐 무릅쓰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daring 하면 대담한, 위험한 이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bold하고 좀 뜻이 비슷하죠.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속어로 많이 쓰는 이제 gut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일단 gut가 동물의 창자, 내장을 뜻합니다. gut가 있고요.
여기서 나온 이제 복수로 만들어서 guts 하면 근성, 배짱 이런 뜻을 씁니다. 우리도 배짱이라는 것이 배에서 나온 뭔가니까 이제 배짱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이제 guts, 창자에서 뭔가 나온 거를 이제 배짱이라 해서 guts라고 하고요. 여기 y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어서 gutsy 하면은 이제 배짱이 있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다음 gut가 쓰이는 좀 특이한 표현이 gut feeling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너 왜 그렇게 생각해 하면은 나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직감적으로 그래 할 때 그 직감을 gut feeling이라고 합니다. 창자에서 나오는 느낌, 그냥 탁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직감. 그래서 it's a gut feeling 하면은 직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감히 막 나서서 무릅쓰고 막 하는 거 반대말은 이제 좀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hesitate, 그러니까 머뭇거리다, 주저하다. 명사는 hesitation, 그 다음에 unhesitant 하면은 머뭇거리지 않는 이란, 주저하지 않는 이란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cower가 이제 움츠리다, 위축되다 하는 동사가 있고요. 여기서 나온 명사가 coward, 움츠리는 사람 해서 겁쟁이란 뜻으로 쓰이는 명사가 되겠고요. cowardly 하면 겁쟁이의, 비겁한 이란 형용사가 됩니다. 움츠리다, 위축되다 하면은 shrink라는 동사가 생각납니다. 이제 오그라들다, 쭈그러들다, shrink.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는 shrinkable 하면 수축 가능한 이란 뜻의 형용사가 되겠고요. coward 할 때 그 뒤에 있는 ard는 보통은 안 좋은 뜻으로 쓰이는 뭐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전미사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bastard 하면 개자식이란 좀 안 좋은 뜻으로 쓰이죠. 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술 주정뱅이를 뜻하는 drunkard도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ard 뭐뭐 하는 좀 안 좋은 뜻을 가진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전미사를 붙여서 drunkard 해서 술 주정뱅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쁜 뜻은 아닌데 Spaniard를 또 스페인 사람을, 물론 스페니쉬도 쓰죠. 그렇지만 Spaniard도 많이 씁니다. 스페인 사람. 여기는 안 좋은 뜻은 없습니다. 그냥 스페인 사람 할 때 를 붙여서 이렇게 또 단어를 씁니다. 이번 단어는 business인데요. business는 많이 알려진 단어죠. 일단 형용사 busy, 바쁜, 분주한에서 출발했고요. busy의 부사 busily 하면 바쁘게, 분주하게, 정신없게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또 명사가 이제 business 해서 사업, 업무, 약간 뜻이 좀 바뀌어서 명사가 됐습니다. business 하면 사업, 업무. 그 다음에 busy가 들어가는 관용적인 표현이 as busy as a bee인데 bee가 벌이죠. 꿀벌. 그래서 우리가 벌을 보면 항상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 계속 날아다니고 꽃에서 꿀을 빨고 있고 막 하여튼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as busy as a bee 하면 벌처럼 바쁜, 그래서 아주 바쁜 이란 관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busy 하면 이제 바쁘고 분주하니까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죠. 뭔가에 이제 집중되어 있고 뭔가에 꽉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occupy, 점유하다 에서 나온 형용사인 occupied, 뭐 때문에 내가 완전히 딱 점유를 당해서 다른 거에는 뭐 할 수 없고 바쁘고 하는 그런 비슷한 표현도 있고요. 반대말로 이제 leisure가 있습니다. 우리말은 leisure라고 그러죠. 뭐 레저 생활을 즐기고 할 때 그 leisure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leisure 해서 여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부사가 leisurely 해서 한가로운, 형용사죠. 참 한가로운, 여유 있는. leisure가 명사고요. leisurely는 이제 형용사입니다. 한가로운, 여유 있는. 비슷한 말로 이제 easygoing이 있습니다. easy, 쉬운, going, 가다 해서 easygoing, 쉽게 가는, 태평스러운, 느긋한, 여유 있는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다음 비즈니스 하면 사업, 업무인데 이제 회사를 말할 때는 우리 company, 회사, 어떤 단체, 함께 있음 뭐 이런 명사가 있고요. 또 enterprise, 좀 큰 회사를 이제 enterprise라 그러죠. 기업이나 회사라 하고, 또 firm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firm은 형용사로 딱딱한 뜻도 있죠. 또 명사로 이제 회사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번 단어는 bumpiness인데요. bumpiness는 동사 bump에서 나왔습니다. bump는 명사로서도 콩 하는 충돌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충돌하다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충돌하는 거 아니고 그냥 쿵쿵 이렇게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적당히 부딪히는 거, 그런 이제 범프라 그러는데요. 우리 자동차의 앞뒤에 충돌 방지용으로 범퍼가 있잖아요. 밤바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범퍼,
그것이 자동차 범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로는 bumpy 하면은 울퉁불퉁한 이란 뜻이 됩니다. 뭔가 고르지 못하고 쿵쿵쿵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가야 되는 울퉁불퉁한 이 bumpy.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명사가 bumpiness 해서 울퉁불퉁함이란 명사입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관련된 것이 범프가 되겠고요. 범프가 충돌하다는 뜻이 있는데, 그 다음에 좀 강하게 충돌하는 것은 충돌하다가 collide가 있고요. 이거의 명사가 collision이 있습니다. 자동차 충돌에서 뭐 자동차 충돌 사고 뭐 이럴 때 주로 이제 collide, collision 이런 말을 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울퉁불퉁하니 bumpy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르지 못한 거친 이런 것이 이제 형용사가 rough가 있습니다. roughly 하면 대략적으로 뭐 거칠게 아주 세밀하게 말고 자세하게 말고 그냥 대략적 계략적으로 할 때도 roughly 하고요. 또 거칠게도 roughly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사는 roughness 해서 거침, 조잡함, 난폭함 이란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고르지 않고 평평하지 않고 하면은 관련된 단어가 uneven 있습니다. even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짝수도 있고 또 평평한, 그 다음 공평한 이런 뜻도 있는데, 일단 uneven은 이게 반대말이니까 평평하지 않은, 고르지 못한, 바닥이 이렇게 편편하고 고르지 못하고 약간 막 거칠고 울퉁불퉁하고 할 때 uneve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 부사는 unevenly, 그 다음에 명사는 unevenness. 뜻은 다 짐작을 하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pave를 배웠었습니다. 도로 포장하다. 그래서 unpaved, 도로가 포장이 안 돼 있으면 좀 거칠겠죠. 그래서 unpaved, 이런 포장되지 않은 이런 뜻도 단어도 있고요. 또 silk가 비단인데 비단처럼 매끄러운 silky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끄러운은 silky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silky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smooth가 있습니다. smooth. 우리 스무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smooth입니다. 매끄러운. 그래서 부사는 smoothly가 되겠고요. 이거에 스무스하게 만들다, 매끄럽게 만들다 하면 smoothen이 됩니다. 끝에 en이 붙어서 동사가 되겠습니다. silk하고 smooth하고 같이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이 as smooth as silk 해서 비단처럼 매끄러운. 우리도 우리말로 비단결처럼 고운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비단처럼 매끄러운 해서 as smooth as silk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도 계속해서 nith로 끝나는 중요한 명사들과 또 관련된 다양한 어휘들을 소개하겠습니다.